민주노총 뉴스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7월 2일 전국 노동자 대회와 관련한 뉴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저지 과제에서 직무 성과급제와 노조활동 무력화에 대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그 첫 번째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 세대 상생형 임금 체계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세대 상생형 임금 체계라는 명목으로 연 공급, 즉 근속기간이 더 긴 노동자가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호봉제 임금 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따라 다른 임금을 주는 제도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같은 회사에 근무해도 하는 일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 청년 고용의 활성화와 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결국 경영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업무가 더 비중 있는지, 어떤 것이 더 노동 강도가 강한지 판단은 회사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직무급, 성과급을 도입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시설하고 운영하고 이제 또 미화직하고 또 이제 일반직이 있는데 그 다 차이가 나긴 나죠. 관리자들 위주로 임금을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관리자들 눈밖에 나면 이렇게 승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만들어놨는데도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신입사원이 갑자기 승진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저희들이 올 초에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예전처럼 호봉제가 됐으면 하고요.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도 성과의 판단은 경영자가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노동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을 삭감하는 수단과 노동조합의 통제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노동자 간에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각자 도생을 하다 보니 이 노동자들끼리 단결하는 거에 있어서 매우 저해하는 요소로 자행이 될 거고 임금 협상이나 이런 게 노동조합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성과급제가 청년 고용 활성화와 장년층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효율화를 높이고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게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전에 정부도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새로운 청년 세대의 뭐 고용을 늘린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건 이미 판명 났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이미 실패한 직무성과급제를 다시 부활하려는 윤석열 정부. 임금체계 개혁에 맞선 투쟁이 절실한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노사 상생이라는 허울 좋은 말을 앞세운 노사협의회 강화와 법치주의라는 가면을 쓴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가 그것입니다. 1980년 군사독재 정권의 노동조합 통제 수단으로 입법화된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도는 규정상으로만 존재하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 시정을 과제로 명시했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앞세워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활동 전반에 행정관청이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단체협약 시정 명령 제도를 이용해서 노동조합도 모르게 단체협약 시정 의결을 하고 단체 교섭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고요. 실제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효로 해서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대등하게 교섭을 통해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양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무력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수단 중 하나는 노사협의회 개혁입니다. 현행 근로자 참여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이 위촉한 사람이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협의회 강화는 곧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 위촉 권한을 제한하고 노동시간, 임금제 등을 부문별로 합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쟁의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아니라 쟁의권이 없는
노사협의회를 선호하게 되고, 노사협의회를 강화하자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노사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 천국, 노동 지옥입니다.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없애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노동조합을 대체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의 무력화와 일방적인 사용자 우위의 노사관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가짜 공정, 한쪽 편만 들어주는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노동계약을 저지하기 위해 대정부 총력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다음 주 뉴스에서는 하반기 투쟁을 통해 민주노총이 쟁취해 나갈 과제를 보도할 예정입니다.